오늘은 그림 그리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, 저번 주에는 우리가 천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, 오늘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누구인가?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의 특징들. 재밌겠죠? 너무 잘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,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저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,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,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지만은 누가 좀 더 심하냐 덜하냐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그림이 안 되는 사람들만을 저격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.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림이 많이 안 늘고, 그리고 그림을 빨리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의 특징을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한 6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. 그림 못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, 그림이라도 뭔가 좀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림 방송인지 알 테니까 하체를 그리면서 얘기를 나눈다. 일단 첫 번째,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.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다.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 또는 고집이 센 사람. 여기서 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, 끈기력이 강하다, 그거랑 고집이 센 거랑은 이제 다른 건데, 고집이 센 사람이 본인은 끈기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잘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고집이 센 거랑 끈기력이 강한 거랑은 어떤 부분에서 전 틀리다고 생각을 하냐면,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. 만약에 그림을 배우러 왔는데, 그림을 분명히 배우러 본인이 왔는데 선생의 말을 안 들어요. 배우러 온다는 거는 선생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건데 안 들어요. 안 들어.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합니다. 고집 세.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, 끈기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걸 시켰을 때 어려운 어떤 하루에 크로키를 5시간 이상 동안 해야 된다. 그러면 그거를 한 달, 2달 또는 1년 연습을 하는 사람을 끈기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, 저 같은 경우에 한참 이제 그림 공부를 할 때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크로키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면은,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크로키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맨날 앉아서 크로키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딴 연습 좀 하라고 조언을 해주지. 근데 계속 이제 크로키만 꾸준히 계속 하면은 고집이 세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는데, 그건 끈기력이 강한 상태인데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고집 세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자기가 끈기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긴 한 것 같아요.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은, 여기에서의 기본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머리가 좀 똑똑해야지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건지 끈기가 있는 건지 자기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똑똑하지 못하면 그 차이를 두지 못해서 누가 너 이거 크로키 계속 할 필요 없다, 이거 고집 피우는 거다. 근데 그 길이 맞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만뒀어. 오히려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. 자기가 어떤 거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고 있는지 확실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그려야 되고, 생각 없이 그냥 그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금방 넘어가 버려요. 두 번째로, 이 말을 하면은 다 공감을 하겠지, 게으른 사람. 게으른 사람은 그림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해도 못하겠죠. 제가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, 성격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, 이제 20대인 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나태하게 그리는 게 있어요. 끈기력이나 전투력이 없어요. 금방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,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해.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, 이제 20대인 분들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그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 그릴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이 있어요. 근거는 자신감이 있어.
저도 그랬었고요. 그래서 20대 때 좀 게으른 생활을 많이 하죠. 나태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인 학생들한테 당신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한 달 동안 잠자는 시간,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. 근데 나중에 막상 그림을 시작해보면은 그림이 빨리 늘지 않는 거라는 걸 느꼈을 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지. 자기가 젊었을 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여유감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안 그리더라.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. 세 번째, 절박감이 없는 사람. 이거는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뭘 하던 그렇게 절박하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. 그런 사람들을 그림을 잘 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본인 스스로 절박해야지 어떤 누구가 그 사람을 절박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. 이것도 여유롭죠.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취미로 그리는 거야, 뭐 이거 진짜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그림을 하시려는 거야, 알 수가 없습니다. 선생님 입장에서는 절박함이 전혀 안 느껴지기 때문에. 절박감이 또 없는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,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,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어디 그림 틀렸어 이제 얘기를 하면 금방 포기를 잘합니다. 절박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, 자기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려면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. 이제 남떨어지 앞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은 절대 안 는다. 네 번째로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.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론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면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. 골치 아파해. 약간 좀 어렵다 느껴지고 자기가 머리를 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자체를 그냥 싫어해 하는 것 같아. 그림은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 막 고민하고 싶지 않고 계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. 습관적으로 맨날 그렸던 방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, 그리고 이론적으로 자기가 잘못 이해를 한 게 있는지 계속 의심을 하고 찾으러 다녀야 되고 물으러 다녀야 되고 해야 한다. 입시 학원에서도 학생을 가리키다 보면 똑같이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림이 느는 학생과 안 느는 학생이 나눠지는 게 재능의 차이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 이거 재능 문제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 너무 진짜 잘못된 거야. 재능은 아주 쉽게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걸 핑계대기에 너무 좋아요. 재능이라는 핑계는. 그림이 느는 학생과 안 느는 학생의 차이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학생이랑 습관적으로 맨날 그렸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매번 시험을 보거나 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계속 방법을 바꿔봐요. 재료 같은 것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는 순서 같은 것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. 그림이 안 느는 학생들은 맨날 똑같은 걸 합니다. 똑같이. 그냥 못 그리면은 분명히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해요.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지 당연히.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언젠가 그림이 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야. 그게 그냥 단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림은 단순하게 연습을 할 때가 필요하긴 합니다. 근데 조건이 항상 갖추어져야 되잖아. 여러 방법을 계속 시도해 나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을 때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, 잘못된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봤자 그림이 뭐 안 느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더디게 는다. 다섯 번째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.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. 지름길. 묘수를 찾습니다. 그 쿵푸 팬더 애니메이션 1을 보면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책을 팬더가 이렇게 봤잖아요. 마지막에 자격이 갖춰졌다고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요. 거기 딱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. 묘수가 적혀있는 그 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대회에서 그 스승한테 뽑혀야지만 묘수를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잖아요. 어떤 묘수가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미끼였고, 그거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강해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, 실제 그 묘수가 적혀 있는 거는 원래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, 묘수를 찾으면 안 되구나, 그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뭘 통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그거를 보는데도 어떤 지름길을 찾잖아요.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래서 꿀팁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림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분야에서도 꿀팁이라고 나오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.
꿀팁. 그게 묘수지.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덫에 걸려듭니다. 어떤 덫에 걸려드냐? 있지도 않는 묘수를 찾으러 다녀요. 시간 다 허비합니다. 없어요, 묘수는. 어떤 꿀팁이라고 딱 들어가 보면 막상 팁이 아니야, 씨. 팁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기법 같은 거지,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다? 그거는 없어요. 어떤 지름길을 계속 찾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기본기 연습을 안 합니다. 막 인터넷에서 잘 그리는 사람들, 좀 쉽게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계속 좀 약간 따라 그리고 뺏겨 그려요. 그럴싸하게. 그 사람은 근데 결국에는 기본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또 다른 그림을 못 그리죠. 그러니까 그건 묘수가 아니죠. 그냥 하나의 덫이고 시간을 날려먹는 겁니다. 그림을 그려보니까 지름길은 없어요. 그냥 기본기를 꾸준히 묵묵히 쌓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거는 저만의 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, 돈이나 명예를 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사람들,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들, 처음 시작부터 돈이나 명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돈이나 명예를 그래도 생각은 해야지. 자본주의 사회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. 그림이라는 게 당장 돈이 벌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.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, 그리고 공부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,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금방 포기를 합니다. 시작했다가 몇 년도 안 해요. 이런 분들도 기본기 같은 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면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언제 그림 잘 그리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기본기 연습 자체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연습 방법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돈이나 이런 명성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, 뭐 로또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뭐 시간을 버리고 싶으시면 뭐 해도 말리진 않겠지만은 로또보다 확률이 더 낮습니다. 차라리 로또를 하는 게 낫지.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한번 말해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데서 또 오거든요. 특별히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데서 오는 거잖아요. 제가 생각한 이 6가지 외에 여러분들은 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말해보세요. 여러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.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그린다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